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돈에 관한 건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대 사회초년생분들이나 30대, 20, 30대 직장인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이 많으신가요? 본인이 돈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집에 돈이 많으신가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요. 저는 가난한 편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넉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특히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지금보다 더 돈이 없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고, 차를 구매해서 이제 자가용을 이제 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고요. 20, 30대 돈이 없으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뚜벅이로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차가 필요할 때가 있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끼면서 가성비 있게 나한테 딱 필요한 차를 구매했으면 하는 분들한테 차를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특히 20대 때는 정말 돈이 없었는데요. 특히 그런 20대 사회초년생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젊었을 때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은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저도 물론 아직 젊지만 저는 지금 소소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단타로 샀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를 보고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드머니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주식을 모아왔다면, 지금쯤 10년, 20년 뒤에는 그 100만원, 200만원이 과장 좀 보태서 5천만원, 1억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20년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한테도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그럴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20대 분들이 이제 차가 필요해서, 아니면 차를 갖고 싶어서 신차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반떼가 됐건, 소나타가 됐건, 아니면 제네시스 G70이 됐건, 신차를 이제 할부로 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작게는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을 이제 할부로 이렇게 5년 할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가,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새 차를, 제가 만약에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산다고 해도 새 차는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물론 돈이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 게 맞지만 뭐 상황상 일 때문에 뭐 어찌됐건 차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는데 지금 신차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나한테 지금 200만 원이 너무 소중하다. 이거를 좀 아껴서 차라리 하다못해 뭐 주식 투자를 하던 적금을 붓건 좀 아끼고 싶다. 최대한 차는 조금 가성비 있고 그냥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차를 추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차를 딱 3대만 보여드릴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차는요, 일단 20대의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일 때문에 뭐 지방에 어디 가서 잠시 지내면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디 저기 지방에 뭐 한 1, 2년 정도 내려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장을 새로 구했는데 이게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차가 좀 필요하다. 내가 차를 타고 어디 여자친구랑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고 그러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이동수단으로서 차가 필요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현대 아반떼 HD 1.6 09년식이고 21만 킬로 탔습니다. 15년 된 차고요. 가격은 299만 원. 어떠신가요? 처 맞을래? 돌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뭐 이 차에 다른 사람을 뭐 태우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를 타고 어디 좋은 데를 놀러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동수단으로서 출퇴근할 때 그냥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만 쓸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5년 된 20만 킬로 탄 차지만요. 이 차의 아반떼 HD의 엔진은 좀비 엔진으로 유명하고요. 제가 차를 잘은 모르지만 이 차 아마 생각보다 쌩쌩할 겁니다. 아마 차 잘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마 고장난 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고장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돈 들여서 고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꼭 고쳐야겠다라고 하셔도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을 거고요. 아반떼잖아요. 일단 보험 이력 한번 볼게요. 이 차는 15년 된 차지만 놀랍게도 1인 신조차입니다. 09년에 출고해서 23년 11월에 소유자 변경된 1인 신조차고요. 금액은 28만원, 41만원, 62만원,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자잘한 금액이 있는데 닥신님 말대로 이런 자잘한 금액도 보험 처리하시는 분이 뼈다구를 먹는 큰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안 할 리가 없겠죠. 아마 이 차는 뼈다구를 먹었을 리도 없고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물론 이 성능 기록부를 100% 믿을 순 없지만 누유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는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 사진을 계속 한번 볼까요? 차 외관이 뭐 좋다고는 멋지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뭐 이쁘다, 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요. 실내도 보시면 그냥 평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옆에 뒤에 누구를 태우기 위한 차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출퇴근을 하는 그 자동차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고요. 그러기에는 이 차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이 차량
웬만한 경차보다는 전 차라리 이런 차량을 추천하는데, 고속도로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고 날아다닐 거고요. 여기 시트 보이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차는 누굴 태우기 위한 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나 혼자만 타는 차예요. 뒤에는 그냥 짐 실는 거고 혼자만 타시면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 차는 부족한 게 정말 1도 없습니다. 옵션을 한번 볼까요? 이 차는 제가 미리 봤는데 놀랍게도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좌석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엉뜨가 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설마 이 차에 핸들 열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신 분은 없을 거고, 이 차는 당연히 스마트 키도 아니고요. 뭐 후방 카메라도 없지만 차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후방 감지기만, 주차 감지 센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동차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은 모두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 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반떼 신차를 2천만원, 2,500만원 주고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출퇴근용으로 쓸 차를 구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 않나요? 이 차를 300만원 주고 구입해서 그 시드를 다른 곳에 주식 투자를 하시건 적금을 모으시건 돈을 아끼셔서, 아니면 그냥 모으고 계셔도 됩니다. 돈을 아껴서 그 돈이 10년, 5년, 10년 뒤에 얼마나 큰 가치로 변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차 어떠신가요? 너무 별론가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20대 때는 차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다 좋은데 나는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랑 같이 차 타고 어디 좀 돌아다니기도, 좋은 데도 가보고도 싶고, 그저 그냥 이동수단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더 차다운 차가 필요하다 라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20대 사회초년생이고 그냥 출퇴근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어디 카페도 가고 놀러도 가고 바람도 쐬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차를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I, LPG입니다. LPI 프리미엄이고요. 13년식에 21만 8천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476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똑같이 또 뭐 지랄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차 장점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차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험이랑 먼저 볼게요. 11년 된 차인데 놀랍게도 소유자 변경 없고요. 수리비용 내차 피해 89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성능 기록부 한번 볼까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왜 안 뜨지? 인터넷이 왜 안 되지? 됐네요. 보시면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완벽한 1위 신조 차량입니다. 가격은 476만원. 이때 당시에 이 소나타 디자인이 혁신적이었죠.
정말 이쁩니다. 지금 봐도 저는 솔직히 구리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도 실제로 아직까지 꽤 돌아다니고 있는 차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나온 신형 소나타 있죠. 아니면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구형이 됐지만 DM8 소나타, 매기 소나타라고 하잖아요. 전 그거 두 개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차를 좀 볼까요? 뒤에도 너무 이쁘고요. 굉장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 차는 그리고 실내도 지금 보시면은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LPG 차량인데요. 차가 21만 킬로 타고 11년 됐으면 이 차 썩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소나타 LPG 차는요, 뭐 그 가솔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LPG 차량은요 엔진이 잘 안 망가지기로 유명합니다. 택시로 쓰였던 이 차가 택시는 아니었지만 택시로 많이 쓰였던 LPG 소나타인데 저는 100만 킬로도 봤고요. 이 차 20만 킬로 이제 그냥 걸음마 뗀 겁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질리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주행하는데 큰 이상만 없다면 뭐 하나하나 다 고쳐가면서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그냥 주행하는 데만 크게 이상이 없다 정도로만 그냥 뭐 살짝 손을 보더라도 수리를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고요. 소나타다 보니까 아무 부담 없이 차 수리할 수 있고요. 엔진 오일만 가끔씩 갈면서 타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시면서 차가 생각보다 좀 괜찮네 라고 하시면 조금 다른 소모품도 이렇게 교환하시면서 타시면 이 차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20대인데 소나타, 이 YF 소나타 너무 구리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대라면 이 정도 차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20대 30대 분들 뭐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대부분 다 차에 대한 눈이 조금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도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 출력으로나 아니면 편의성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차는 특출나진 않지만 모자란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친구 타고 아니라 여자친구 태워서 같이 놀러도 가고 뭐 그럴 만한 차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야, 이 차 이거 여자친구가 타가지고 썩차라고 놀리고 차 오래됐다고 오빠 이거 차가 이거 차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구려 라고 하시는 여자친구분이 없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뺨따구를 한 대 후리시고 바이 짜이찌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럴 분 없을 겁니다. 이 차는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가격입니다. 가격 476만원. 그리고 이 차는 공간도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이 차는 옆좌석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뒷좌석에도 친구들도 탈 수 있고 뭐 부모님도 탈 수 있고요. 그냥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차가. LPG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조금 공간이 협소하죠. 근데 그렇다고 트렁크에 뭘 못 넣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트렁크에 항상 짐을 한가득 싣고 다니거나 그럴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차가 연료비가 저렴하고 LPG 차는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안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2000cc니까 출력은 충분할 거고요. 이 차의 옵션을 한번 볼까요? 이 차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도 있고요. 열선 핸들이 없지만 후방 카메라가 있고 스마트 키에다가 오토 에어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앞자리 열선 시트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나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 엉덩이 뜨뜻하게 데펴줄 수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때 요 정도 차량 타면 어디 가서 뭐 차를 굴린다고 할 때 놀림받을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 이 소나타 뭐야, YF 소나타 언제적 YF 소나타냐, 아유 하면서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뺨 따고 한 대 후리고 바이자이지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가 20대가 아니라 30대 초중반에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뭐 모아놓은 돈도 좀 부족하고 차는 필요한데 그런 분들 내가 지금도 이제 직장 출퇴근하는데 뭐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타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나이도 좀 있고 결혼도 해야겠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말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차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조금 더 돈을 아껴서 시드를 좀 더 모으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하던 뭐 집 살 돈을 모으던 최대한 돈을 좀 아끼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마지막 차예요. 자, 이 차는 현대 그랜저 HG 3000cc HG 300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14년식 18만 9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가격은 595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새끼 캐릭터가 한결같네. 끝까지 이러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상 컨셉은 이렇습니다. 극가성비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입니다. 제가 본인이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그런 거거든요. 그럴 거면 그런데도 이제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전 이 정도만한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소유자 변경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은 100만원, 41만원, 뭐 이렇게 120만원 이렇게 짜잘하게 있습니다. 큰 금액은 없고요.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어떠신가요? 딱 10년 됐고요. 20만 킬로가 조금 안 탔습니다. 가격은 595만원. 2.4를 왜 추천 안 했냐? 2.4도 나쁘진 않은데요. 2.4 엔진은 제가 알기로 세타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엔진은 뭐 물론 복불복이긴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0 람다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엔진은 내구성도 좋고 좀 튼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마력이 이 차가 아마 240마력 정도 될 건데 240, 250마력 정도 될 건데 제 차 BMW 520D 모델이
190마력입니다. 물론 그 차도 날아다니지만 이 차 날아다닐 겁니다. 아마 날개만 없을 뿐이에요. 실제로 제가 제 520D 차량을 타기 전에 이 차량을 탔었습니다. 3000cc HG 그랜저를 탔었는데요. 물론 저는 애초에 뭐 쏘는 스타일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정속주에 그냥 많이 밟아봐야 뭐 110, 120 이런 정도로만 다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이 차는 제가 탔을 때 단 한 가지를 빼놓고 모든 부분에서 다 극강의 만족감을 주었던 차입니다. 외관도 외관이고 공간이면 공간, 더군다나 그 편의 기능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정성, 모든 면에서 다 좋았지만 딱 하나가 3000cc다 보니까 연비였는데요. 기름을 조금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저는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에서 520D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차를 계속 탔었어도 전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타고 싶긴 합니다. 지금 제 520D 차량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이 차의 어떤 공간이나 옵션이나 크기나 뭔가 그런 느낌이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30대 초중반 남자가 그랜저 HG 타고 다니면 완벽하지 않나요? 더 뭐가 필요하죠? 내가 이 차를 타고 맨날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는 그냥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주말이나 아니면 차가 필요한 날이나 이렇게 한 번씩 갖고 나오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차는 옆에 여자친구가 탔을 때도 그렇고 뒷좌석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을, 내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면 그렇고 결혼을 이미 했어도 와이프랑 아이들 모두 가족들 다 태우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 사진을 좀 보면 이 차는 앞에도 이 세로그릴도 이쁘지만 전 이 뒷모습이, 지금도 길거리에 보면 그랜저 HG 아직까지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뒷모습이 저는 완전 개간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에도 멋있지만 어떠신가요? 실내 제가 알기로 그랜저 HG의 이 실내 가죽이나 이 마감재들이 그랜저 IG로 가면서 원가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그랜저 HG의 이 마감재들이나 가죽들이 더 고급입니다. IG 거보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깔끔하면서 부족함이 1도 없는 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떠신가요? 595만원에 이런 차를 끌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 않을까요? 18만 킬로, 20만 킬로 다 되는데 이거 괜찮냐?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 혹은 저쪽에 닥신님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딱 무슨 말 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요. 누유가 있다면 그냥 엔진오일 보충하면서 타셔도 됩니다. 꼭 주행하시는데 크게 이상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타시면 되고요. 좀 이걸 뭐 좀 생각보다 이걸 좀 굳이 고치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안 고치고 타셔도 됩니다. 국산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는 제가 탔을 때도, 제가 탔던 차는 25만 킬로 탄
그랜저 HG였는데요. 하체에 방지턱을 넘을 때 살짝 겨울에 살짝 찌그덕 소리 나는 거 빼놓고는 완벽했습니다, 차량이. 하물며 저는 성능 기록부에 미세 누유가 있다라는 걸 보고 샀어요. 그리고 실제로 차가 왔을 때 미세 누유가 조금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전혀 누유를 잡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엔진오일 보충하면서 타는 거지 뭐 이러면서 탔습니다. 비록 그 차를 오래 타진 않고 520D 차량으로 교체를 했지만요. 이 차 옵션을 한번 볼까요? 이 차의 옵션을 앞에 다른 차량 아반떼랑 YF 소나타 옵션을 보다가 이 차를 보니까 옵션이 휘황찬란하죠. 거의 뭐 S클래스 마이바흐 뺨 따고 후릴 정도인데, 보시면 핸들 열선 있고요. 뭐 하이패스 다 있고, 후방 카메라 그 주차 감지 센서 전방에도 있고요. 주차하는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 차량은 없네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뭐 자주 사용은 안 하겠지만 있고, 블루투스 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앞좌석 뒷좌석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이러면 필요한 옵션 뿐만 아니라 넘치는 옵션 아닌가요? 이런 차량을 595만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차 3가지인데 그 중에 이게 제일 비싼 차거든요. 저는 20대 30대에서 요 정도 차면 이 3가지 차면 순차적으로 요 정도면은 거의 20, 30대는 끝난다라고 보는, 20, 30대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차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제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만족감에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차를 사갖고 와서 주행하면서 디자인이 너무 구리다, 차가 너무 썩차다, 이런 생각이 과연 드실까요? 차가 너무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차 가격이 595만원인데 너무너무 만족감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20대 사회초년생 분들부터 30대 초중반 직장인 분들까지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안성맞춤인 차가 이런 차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런 차를 타고 가시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벤츠를 할부 해가지고 신차로 뽑았다라고 하면 부러워하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차급은 같은 차급이에요. CC도 거의 비슷할 거고요. 오히려 그 차는 CC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뽀다구가 나지 않냐? 그 뽀다구에 간지가 나지 않냐? 그 간지와 그 뽀다구에 5천만원, 6천만원을 굳이 태우실 필요가 있나요? 그 5천만원, 6천만원은 지금부터 5년, 10년 뒤에 어떤 돈이 돼 있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아낀 그 5천만원, 6천만원이, 그리고 5천만원, 6천만원까지 안 가더라도 그랜저 신차를 뽑는다고 해도 지금 4천만원, 5천만원이잖아요. 그 돈을 아껴서 주식 투자를 하시든 적금을 부으시든
아니면 그냥 통장에 박아 놓으시든 시드머니를 만드셔서 차라리 집을 구매하시는 데 보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어찌됐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비슷하겠지만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